한국인들이 생각보다 운동을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박찬호, 박세리만 있는 게 아니야. 진짜 모르겠으면 그냥 잠깐 딴 유튜브 검색하셔서 바로 나옵니다. 보신 다음에 다시 현재 사는 심용환으로 오세요. 알았죠? 이번에 좀 특별한 영화가 추석에 나온다고 해서 또 그러면 저기 거의 없다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수족이 하나 있거든요. 불러오면 그냥 바로 뛰어와요. 거의 없다님하고 함께하는 것도 너무 재밌지만 네. 우리나라의 마라톤 영웅 송기정 선수, 허윤복 선수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나온다고 해서 1947 보스턴 임시완 배우의 또 연기 잘하잖아요. 제가 또 임시완 씨는 모르고 광희랑은 좀 알죠. 이제 우리가 손기정이라는 이름을 알잖아요. 그리고 손기정이 어떤 그 올림픽에서의 마라톤 금메달은 워낙 유명한 사건이고 일장기 말소 사건도 유명하고 이것도 이제 역사가 돼버리고 말았지만 7, 80년 만에 황영조 선수가 그 몬주이기 언덕을 탁 뛰어넘어서 그 스타디움에 단독으로 들어와서 외치면서 근데 그걸 또 이제 살아계신 송기정 선수가 같이 보시고 부둥켜 잡고 울고 온 국민이 함께 울었었던 약간 이런 감동이 있었었는데 선수 손기정이 아니라 감독 손기정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지만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남승용 선수 그리고 이제 임시완 씨께서 연기한 서윤복 이런 게 이제 이번에 영화화가 돼서 보스턴 마라톤 대회 하면 워낙 유명한 대회이긴 하지만 저희 세대 입장에선 이봉주 선수가 되게 안타깝게 2등했다 이런 거 말고는 거의 기억이 없는데 이게 이번에 영화로 나오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더불어서 짠! 요거 그냥 제가 슬그머니 하나 들고 왔는데 나의 조국 나의 마라톤이라고 손기정 선수 자서전이 있어요. 휴머니스트에서 출간된 건데 재밌어. 정말 재밌어요. 정말 진솔한 자기 삶의 이야기들이 다 담겨져 있고 여기에도 또 서윤복 선수 이야기가 같이 나와요. 여기 나온 내용들 소개시켜드리면서 이야기하면 좀 유익한 그 뻔한 서사 말고 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야기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같이 갖고 왔습니다. 마라톤이라는 건 올림픽의 대미를 장식하는 올림픽의 꽃이죠. 은근과 끈기 그리고 이 42.19km라는 그 엄청난 거리를 사실은 평균 한 40km 정도 달리시거든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쫙 달려서 도달하게 되는 진정한 올림픽의 상징이죠. 오늘은 그냥 좀 송기정 선수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익히 알고 있는 그 결정적 장면 말고 그 배경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손기정은 신의주 사람입니다. 이분의 자서전에서 시작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성계 위화도해군 이런 얘기 나오고 압록강 하구의 그 넓은 그 물길을 보면서 컸던 모습들 이야기 나오고 무엇보다 압록강 철교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드디어 반도와 대륙이 철도로 하나가 되는 장면들을 목격하고 이런 자서전 읽는 재미인데 기록에 따르면 정크선에서 진짜 가난한 중국인들은 그냥 그 배 위에서 돼지우리까지 만들어서 돼지랑 같이 숙식하면서 살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손기정은 너무나 가난했던 시절을 보냈었고요. 그래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참외 장사, 각설탕 장사 이런 걸 막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좀 성격이 호방하신데 돈을 잘 못 버셨고 어머니가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자녀들을 많이 보필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는데 문제는 뭐냐? 얘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이제 옛날에 맨날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걸어다녔다, 뛰어다녔다. 근데 잘 뛰는 거야.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뜀박질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엄마가 가만 보니까 얘가 공부보다 달리기에 너무 열을 올린다. 굉장히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여성용 고무신이 있어서 그걸 자꾸 일부러 신겼대요. 왜냐면 그걸 신으면 불편해서 신발이 벗겨지니까 못 뛰게 하려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안의 육상 대항 경기에서 1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엄마도 그래 해보고 싶은 거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뭐냐, 일제강점기 때 사실은 소학교, 요즘으로 말하면 초등학교죠. 초등학교를 이제 진학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끝나갈 무렵이 되는데 중학교를 간다? 너무너무 불가능한 상황이죠. 이 상황 속에서 이제 학교 진학도 포기하고 꿈도 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때 사람이 나타납니다. 5학년 때 담임이었었던 이일성이라는 선생님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얘를 막 설득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한국에서 힘드니까 일본을 가라 라고 해서 본인이 이 30원 정도 되는 여비를 주고 일본 나가노 쪽에 어떤 그 유학 지역을 알아봐요. 그래서 거기 가서 포목점에 가서 일하면서 학교 다녀라.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자 해서 갔는데 그 약속을 했었던 포목점이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포목점을 접고 음식점으로 바꾸고 나니까 얘가 갑자기 배달부가 된 거야. 그러니까 낮에는 배달하다가 밤에 오면 골아떨어지기 일쑤고 운동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 자서전 읽다 보면 딱 나오는 게 뭐냐면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보자. 완전히 망한 다음에 다시 이제 돌아오게 돼요. 그 되게 속상하죠. 그래서 결국 학교를 진학하지 못하고 동익상해라는 가게에 취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또 이 직원분들이 알아본 거예요. 야, 너 잘 뛴다 하면서 우리가 그 대회 출전비를 좀 지원해 줄게 하면서 공교롭게도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실패했었을 때 황당한 데서 응원군을 만난 거예요.
1930년 10월 달에 드디어 평안북도 대표로 조선 신궁 경기대회 5000m 대회에 참가해서 2등을 해요. 드디어 큰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죠. 1위는 저는 인상적인데 이름이 용환이에요. 변용환입니다. 변용환 씨가 이제 앞을 막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찌됐건 이때부터 꿈을 꿔요. 이 당시 이제 핀란드 선수 중에 이 파보 누르미라는 선수가 있었나 봐요. 경쟁기사 눌렀나 봐요. 누르미. 죄송합니다. 아젠인가 봐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스포츠 스타인데 그걸 보면서 드디어 목표가 생기게 된 거죠. 변용환은 좀 체계적인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루트를 다 알고 있는데 얘는 정말 일하다가 갑자기 대회 출전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 코스 숙지를 못해요. 그래서 송기정 선수 같은 경우는 사전 코스를 숙지를 못해서 가다가 길을 몰라. 그래서 그냥 용환이 뒤를 이렇게 따라가다가 2등하고 여튼 이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드디어 양정의숙이라는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지원도 받고 훈련을 받은 거죠. 또 거기서 사람을 만나요. 누굴 만나냐? 김수기 선생을 만나는데 이 김수기 선생이 체육교사인데 근데 어느 날 이제 김수기 선생님한테 참다가 선생님 진짜 한 달에 오전씩이라도 좀 주십시오 막 요구를 해요. 돈 좀 주셔 막 얘기하는 거야. 왜? 배고파서 못 살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로 김수기 선생이 매달 받는 봉급에서 한 2원씩 특별 급식비를 따로 떼가지고 자기 월급에서 떼서 송기정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모으고 또 이제 학교에서 나오는 급여를 모아가지고 송기정이 매주 토요일날 설렁탕에다가 밥 한 그릇 추가해서 항상 50전씩 매주 그걸 먹으면서 체력을 보충했는데 그 배경에는 이제 그 이 김숙이라는 선생의 헌신이 또 있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인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장거리 선수로 계속해서 눈에 띄면서 성장해 나가게 되고 대표 선수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가 사실은 손기정보다 먼저 두각을 나타냈었던 권태하라는 선수가 있어요. 권태하가 굉장히 잘하니까 이제 일본에서 일본 선수들 뒷바라지하고 일본 선수들 페이스메이커 해라 이런 식의 어떤 압박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상 권태하가 실패하게 되고 권태하는 미국에 남게 돼요. 근데 권태하가 편지를 써요. 근데 이게 진짜 좀 인상적인데 제가 슬쩍 읽어드릴게요. 송기정군, 나는 올림픽에 출전했으나 실패했네. 손군이라면 틀림없이 세계 마라톤을 제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네. 지금부터라도 어떤가 정식 마라톤을 시작하게 하면서 자신이 겪었었던 온갖 고난 수모를 다 정리한 거예요. 그 내용을 다 이제 보내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송기정은 장거리 선수, 중장거리 선수를 꿈꿨지 마라톤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이 없었대요. 요 자서전의 기록에 따르면 나는 권 선배의 편지에서 일본 사람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 세계 마라톤 제패의 뜨거운 염원을 읽을 수 있었다. 이 일제 강점기 때 겪었던 그 아픔도 있었지만 그 위에서 내가 이 올림픽을 제패해서 정말 이 민족의 기상을 드러내겠다. 그래서 저는 이 송기정 선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우리는 송기정의 성공을 기억하잖아요. 월계수로 이렇게 자기의 그 일장기 국기를 가리고 언론사에서 동아일보, 조선중앙일보, 여운형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일장기 치우고 이런 건 우리가 되게 잘하는 이야기잖아요. 모르겠으면 그냥 잠깐 딴 유튜브 검색하셔서 바로 나옵니다. 보신 다음에 다시 현재 사는 신용환으로 오세요. 알았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런 사람이 되기 전에 송기정은 수많은 사랑을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있는 돈 없는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박박 긁어 모아서 손기정을 위한 무형의 다리가 되어준 거예요. 시작부터 너무 감동해서 보면서 막 생각보다 많이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잘 봤어요 진짜. 근데 그 일제 강점기 때잖아요. 그때 스포츠가 인기가 있었는가? 스포츠라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일제 강점기 때 금메달 하나 땄으니까 이렇게 좀 미화된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자서전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조선 선수들에 대한 차별 대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운동이야말로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남겨져 있는 마지막 숨통이었다. 사실상 이 당시 1930년대면 이제 일본이 전쟁 국가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40년대로 들어와야지 이제 일본이 패망의 길로 가는 거고 30년대 10년이라는 기간은 쉽게 말하면 일본이 엄청 잘 나갈 때예요. 그리고 조선의 독립운동은 참 이렇게 침체기를 겪고 있었던 상황. 만주에서는 좀 달랐지만 적어도 한반도와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은 다 꺾여요. 실력 양성 운동 같은 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남은 게 뭐냐? 우리의 마지막 자존심은 운동이다. 이런 공감대가 있었던 거예요. 놀랍게도. 책을 보면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본인 얘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야구에는 손효준, 빙상은 김정현, 이성덕, 장우식 등이 두각을 나타냈는데 너무 흥미로운 게 1936년 독일 동계올림픽 일본 대표로 그들이 출전도 했고요. 김정현, 이성덕, 최영진 같은 경우는 모두 제5회 일본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권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때부터도 스피드
갑자기 이상화 선수 생각나죠, 그렇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국체전 같은 거 국내 국가대표 선발할 때 3명이 다 1, 2, 3위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복싱에서는 서정권, 황을수, 이규환, 축구는 김용식, 농구는 장희진, 이성구, 염은현 이런 게 이 책에 막 나와요. 우리는 송기정만 기억하죠. 1등만 기억하는 나쁜 세상. 사실은 그 당시 때 우리에게 힘을 줬었던 수많은 운동선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어려울 때도 운동선수. 아, 그러니까 대단하다. 그러니까 박찬호, 박세리만 있는 게 아니야. 진짜. 그 송기정 선수의 좀 다른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영화 배경이 되는 보스턴 마라톤 대회 이거는 어떻게 참석하게 되신 건지. 여기서부터 이제 스포의 영역이 돼서 조금 이제 적절히 조절하면서 하겠습니다. 영화가 개봉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여튼 조심스럽게 얘기하겠습니다. 일단은 때는 1946년입니다. 해방된 지 얼마 안 되던 때예요. 너무나 기뻤던 건 잠시고 분단되죠. 막 미군, 소련군 들어오죠. 그 안에서 이제 같은 독립운동가들끼리 막 사이 나빠지죠.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자서전 보면 우리는 틈나는 대로 김구 선생, 이범석 장군 등 독립운동 하시던 이들을 강사로 모셔 교양 강좌를 열기도 했다. 항일운동을 이제 배우면서 조국의 소중함과 민족의식을 깨우는 것, 그것이 곧 체육정신의 기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 와중에 서인복을 알게 된 거예요. 서인복 같은 경우는 1943년 정말 어렵게 공부해서 경성 상업실천학교 거기 야간학부를 졸업했고요. 너무나 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일본인 회사를 다니다가 해방되고 나서 정말 뒤늦게 고려대학교 육상선수로 스카웃이 됐습니다. 하지만 20살 때 어머니가 또 돌아가시게 되고요. 형과 단 2형제만 남았었던 스토리가 비슷하죠. 지독한 가난 그리고 운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하지만 놀라운 재능. 여기서 둘의 운명적 만남이 시작이 딱 된 거죠. 근데 이러던 와중에 이제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돼요. 옛날에 경기 나갔었을 때 같이 뛰던 또 다른 외국인 선수가 있는데 연락이 끊겼다가 편지가 온 거예요. 카톡이 온 게 아닙니다. 편지를 받아보니까 잘 지내니? 뭐 이러면서 이렇게 잘 얘기한 다음에 지금 이런 게 열리는데 너도 한번 와서 보면 좋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문제 뭐냐면 갈 수 있는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해서 고민이 되게 많이 되니까 여기서 또 나옵니다. 사람을 찾아가요. 미 군정청 공보과장이었었던 이용선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나 봐요. 도움을 요청하니까 이용선 씨가 그러면 나는 힘이 없고 미국인 고문 스메딜 여사를 좀 소개시켜 주겠다 해서 여사를 소개시켜 주니까 좋다. 자기가 좀 알아봐 주겠다 하면서 이분이 사람들을 계속 인맥을 알아본 다음에 결국은 보스턴 마라톤 대회 조직위원회에 연락을 해요. 그래서 그쪽에서 정식 초청장이 온 거예요. 이 스메딜 여사의 도움 속에서 미 군정 쪽의 장교단이 돈을 모아서 $1,500, 러치 군정장관이 또 $1,500. 자세하게 기록에는 안 나오는데 언더우드 씨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또 언더우드 가문 사람 같은데 그쪽에서 이제 $5,000 정도 상당하는 이제 백지 수표를 또 끊어주고 해서 돈을 모으고 비행기 어떻게 탄 줄 알아요? 미군 수송기 타고.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 도움이 있었던 거예요. 타고 간 거예요. 가서도 별일 다 했어요. 그래서 가서 막 오니까 교포들 만나니까 열심히 하면서 막 음식 많이 주기도 하고 너무 옷감이 후지니까 교포들이 또 돈 모아서 새로 좀 좋은 양복 하나 빼주고 그렇게 어렵사리 이제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짜자잔 이제 가게 된 거죠. 이 책을 보면 이제 이건 손기정의 기억에서 쓴 책인데 20km 지점에서 드디어 이제 윤복이가 탁 치고 나가는 타이밍인 거예요. 그때 이제 송기정 선수가 뒤에서 뭐라고 외치냐면 윤복아 조국을 위해 싸워라 외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그래서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러는데 드디어 28km 지점에서 그 당시 이제 이 당시 강력한 우승 후보였었던 히에타넨을 따라잡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되게 조심할게요. 근데 따라잡고 선두 주자로 가고 있는데 세상에 개 한 마리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끌고 다니던 개 한 마리가 콧에 뛰어들게 돼요. 그러면서 서현복 선수를 방해하는데 이 이상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서현복 선수가 32km 하트 브레이크 힐에서 거기서 이제 뚫고 나가면서 완전히 승기를 잡아요. 근데 여기 이제 막 여기서 책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평소에 우리 윤복이를 훈련시킬 때 윤복이가 정릉 골짜기에서 삼천공원으로 뛰어다니고 북악산 꼭대기를 뛰어오르던 우리 윤복이가 언덕에서 승기를 잡았다. 근데 너무 웃긴 거야. 서울 시내 그 험한 언덕 골짜기에서 단련받은 서윤복이 드디어 여기서 탁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 몬주이 개세의 황영조, 베를린 올림픽에서의 송기정, 그 스파트랑 딱 똑같아요 스토리가. 그리고 38km 지점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거기서 신발끈이 풀러지는 사태가 발생이 돼요. 그러나 이것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어요. 또 어떻게 영화에서 나올지 한번 지켜봅시다. 저도 이제 이번에 개봉하면 바로 영화 볼 거거든요. 영화 보고 나와서 요거 안 다뤘으면 제가 이렇게 뭐 이벤트 커뮤니티 게시판에라도 정답 궁금하시면 책 사보세요. 알았죠? 네. 자 그러면서 역경을 극복하면서 2시간 25분 39초로 세계 신기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진짜 이분 멋있는 게 손기정 선수가 뭐라고 썼냐면 나의 기록보다 훨씬 뛰어난 성적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너무 감동인 게 뭐냐면 나의 삶이 깨졌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애초에 이 손기정 선수 본인도 그 가난하고 아픈 현실 속에서 민족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꿈을 이뤄갔듯이 똑같이 서윤복 선수도 그렇게 본 거죠. 근데 여기서 사실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남승용 선수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왜 1등만 기억해야 돼? 폭탄 불발한 이봉창 의사가 없었으면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빛이 더 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손기정 못지않게 역량을 발휘했었던 라이벌이기도 했고 동료기도 했고, 사실은 손기정이 국가대표가 되고 일본 선수들이 어떤 모진 계략들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이 남승용의 도움이 엄청 컸거든요. 정말 촌놈들 2명이 뭉쳐서 모진 일본 이 감독의 탄압과 이런 거를 뚫고 사실은 금메달, 동메달 딴 거거든요. 근데 이 남승용 선수의 회고에 따르면 둘 다 같이 고개 푹 숙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기정이는 그 월기수가 있어서 이 일장기라도 가려는데 난 그러지 못했던 게 너무나 속상했다, 이런 사람인데, 영화 때문에 자서전 보면서 사실은 새롭게 안 사실인데, 세상에 30대 후반의 나이에 남승용 선수가 47년 보스턴 출전하세요. 왜 출전했을 것 같아요? 페이스메이커. 이 국제대회를 경험해 본 사람의 노하우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팀플이라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윤보기를 우승시키기 위해서 내가 페이스메이커 해준다는 거예요. 2시간 40분 10초로 무려 12위. 그래서 완주를 했어요. 나 지금 말하는 눈물 날 것 같아. 남승용 선수가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 딸 때도 그 모든 과정의 역경을 함께 했던 선수고,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 영화 나오는 1947 보스턴에서도 서윤복 선수와 함께 파트너 했다는 거. 그러니까 정말 바라는 거는 이제 뭐 몇 년 있다가 분위기도 잠잠해지면 제발 남승용 선수 하나 갖고 영화 좀 만들어 주세요. 그땐 정말 제가 진짜 유상으로는 좀 힘든데 아무튼 도와드릴게요, 진짜로.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손기정 선수의 어떤 민족 의식 이런 거에 대해서 추천사를 보면 이봉주, 안정환, 김연경, 하정우, 강재규, 영화 제작자 정원석 씨 추천사도 써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스포츠의 상징과 같은 사람이니까. 근데 너무나 인상적인 게 뭐냐면 이분이 손기정과 그 시대에 살았던 운동선수들이 역사의식과 인권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해방 초에도 손기정 선수가 가장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여운형, 조만식, 김구예요. 여운형은 이제 한국체육회장 하셨고 중도 좌파의 리더, 조만식 선생은 평안도 쪽의 기독교 민족주의 지도자, 물산장려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죠. 김구 선생은 설명할 필요 없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이승만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많이 만나요. 왜? 여기 책에 나오죠. 조국이란 단어만으로도 가슴이 뛰던 시절이었다. 내가 하는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을 위한 것이다. 본인의 어떤 성공의지가 없다는 게 아니죠. 본인의 욕망이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내 욕망에 공공적 가치를 불어넣었다는 거. 또 하나 인상적인 게 뭐냐면, 이건 제가 진짜 놀랐어요. 이 당시 본인이 이 올림픽 우승할 적에 오원스라는 선수가 우승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흑인이에요. 그래서 진짜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껌둥이 돌풍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세상에 흑인 선수가 가서 막 돌풍을 일으킨 거예요. 막 3관왕인가 했어요. 또 뒤에 가면 월드컵 영웅 중에 아베베라는 또 영웅이 있거든요. 그 아베베와의 만남을 막 기록하고 그와 찍은 사진도 있고 그래요. 그 차별받는 민족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커가면서 또 다른 흑인으로 차별받던 어떤 선수의 성공을 보고, 또 아프리카 사람으로서 고통받던 수도자로 분류했었던 아베베의 성공을 보고, 이런 걸 보면서 내 운동이라는 것이 이런 공적 가치를 지니는구나, 이런 이야기로 만들어갔던 모습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보스턴 1947에 대한 꿈도 만들어갔던 것. 요즘에 특히 독립운동에 대한 여러 어떤 좀 오해라든지 유언비어 같은 게 되게 많은 세상인데 되게 가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그저 고통스럽게만 살지 않았어요. 그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위대한 정말 이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였었던 손기정 선수가 있었고, 또 그와 함께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냈었던 이 1947년 보스턴의 그 서윤복 선수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잘 기억을 못하지만 그 양옆에 끝까지 같이 있었던 남승용 선수도 있었다. 우리 정말 이 영화 함께 보고 즐겁게 보고 이 험난하고 힘든 시절, 이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도록 노력해 봅시다. 재밌겠죠?